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성과가 좀 부진하네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해고될 수도 있다? 와, 이거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두려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 그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저성과 관리라는 조금은 불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C플레이어, 그러니까 성과가 좀 낮은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정말 큰 고민거리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회사의 목표랑 직원의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 한국 노동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정당한 이유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진짜 같이 일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건 전부 회사 몫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법원에서는 그냥 잘못해서 자르는 징계 해고보다도 일 못한다고 자르는 이 업무 성과 해고에 대해서 훨씬 더 까다롭게 본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일종의 해고 퀘스트 같은 겁니다. 회사는 이 6가지 단계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클리어해야만 해요. 그냥 한두 분 뒤 실적 좀 나쁘다고 팀장이 제 일 못해요 한다고 어림도 없다는 거죠. 평가부터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그냥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교육이던 다른 부서로 보내주던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줬어야 하고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다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깐깐하죠? 해고가 이렇게나 어려우니까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성과 향상 프로그램, 줄여서 PIP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PIP라는 게 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목표는 정말 그럴듯하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직원들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나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겉보기엔 손을 내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로 떠미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딱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처음부터 퇴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PIP 대상이 됐다? 그럼 모든 대화, 모든 이메일, 모든 과정을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있었던 2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걸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이건 완전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례인데요. 법원이 왜 회사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 직원분들은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성과가 하위 2%였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10개월짜리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른 일도 맡겨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죠. 그런데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이 정도면 회사가 할 만큼 했다.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한 시중은행 이야기인데요. 이건 법원에서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어요. 저성과 직원들을 후손역이라는 데로 보냈는데 여기서 뭘 시켰는지 아세요? 무려 25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성과평가의 50%를 차지했어요. 황당하죠? 법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은행원 일 잘하는 거랑 봉사활동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건 그냥 괴롭혀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이건 회사가 가진 인사권을 완전히 남용한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의 꼼수가 이 은행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홈플러스 사례도 비슷한데요. 저성과자들을 모아서 TF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정작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결국 법원에서는 일 안 시키면서 퇴사하라고 압박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지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뭘 보는지 한번 쭉 보세요. 평가는 객관적인가?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교육이나 과제가 진짜 일과 관련이 있나? 아까 그 봉사활동처럼 뜬금없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개선을 기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제대로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아, 이 회사는 정말 직원을 도우려고 노력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이 직원의 성과를 개선시키는 거냐, 아니면 직원을 회사 밖으로 퇴출시키는 거냐. 법원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숨은 의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의 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회사는 성과를 내야 하고 또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